안녕하세요. 크루즈 타는 여자 탄타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영상은 저희 크루즈 타는 여자와 협업하여 인솔자를 원하는 고객님들을 위해 준비된 인솔자 당사자분과의 인터뷰입니다. 요즘은 AI가 잘 되어 있기도 하고 크루즈 타는 여자에서도 지향하는 방향이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 크루즈 여행, 그리고 거품을 뺀 가격으로 저희는 크루즈 선사와의 다이렉트 연결을 통해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가격적 허들을 낮춰드리는 데 있는데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연세가 있으시거나 지병이 있으시거나 등의 이유로 인솔자가 정말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여러 인솔자분들을 만나보고 이분이라면 내 고객님들의 인솔을 맡길 수 있겠다 싶은 분을 선정해 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크루즈 타는 여자 방문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보는 분들을 위해서 인솔자 그 직업이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크루즈 인솔자는 아마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직업 같아요. 한국에만? 네,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영어가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리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게 크루즈를 타는데 왜 인솔자가 필요하지? 라고 크루즈에서 만난 분들은 외국 분들은 그렇게 문의를 하세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언어가 자유롭지가 못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네. 물론 한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도 있어요. 인천이나 혹은 부산, 여수 이런 곳에 출발해서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긴 여정, 뭐 지중해나 미국을 가거나 알래스카를 가거나 남미를 가거나 하게 되면은 플라이 앤 크루즈라고 해서 직접 그 곳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네. 그 다음에 크루즈를 항해를 시작하는 그런 일정이에요. 그래서 다른 패키지, 여행사의 패키지처럼 출발부터 시작해서 같이 가는 거죠. 동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귀국하는 공항에서 내리는 날까지 저희가 다 케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크루즈 인솔자가 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건지 사실 이것도 조금 궁금한데. 거의 3D 잡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24시간 풀 가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물론 이제 배려해서 이제 인솔자 크루즈 인솔 자야 될 시간이야 전화를 안 하실 수도 있고 안 알려줄 수도 있지만 배라는 어떤 제한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한밤중에 다치는 분도 많고요. 당신들끼리 한잔 하시다가 계단에서 정말 불르셔가지고 그 다음날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래서 엄청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그래서 크루즈 인솔이 일반 여행 인솔보다 비용이 좀 비싸요. 일반 여행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시부터는 주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 안 하시잖아요. 물론 대부분이 호텔에 계시고 네. 여행지 가면 또 현지 가이드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크루즈라는 공간에서 24시간 대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3D 배가 또 엄청 크잖아요. 63빌딩을 눕혀놓은 것보다 훨씬 더 길이가 긴 그런 곳을 직접 해야 되다 보니까 거리 이동도 상당하고 그래서 체력 소모가 장난 아닙니다. 한번 다녀오면 2-3kg 쑥 빠집니다. 진짜 스릴이네요. 네. 제가 이거 진짜 궁금했는데 네. 비용을 어떻게 산정을 하고 산출을 해서 이제 안내를 드리시나요? 저는 지금 크루즈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뭐 금액을 산정한다기보다는 대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초심자 같은 경우 아니면 경력자 같은 경우 비용이 나와 있고 뭐 장거리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조금 멀리 가는 경우에도 비용이 조금 다르고 그래서 아무래도 동남아 같은 경우에 그 일당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한 20에서 뭐 25만 원 예를 들면 정확한 그게 경력이나 언어의 정도에 따라서 급에 따라서 물론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유럽이나 좀 장거리 가게 되면 뭐 30에서 35 이런 식으로 그 커버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 안에서 그 인솔자 수당이 있는 거고 그 외에 뭐 다른 거는 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에 그 금액에 녹여서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네 물론 그 인솔자 수당까지 같이 그 지상비라고 하죠. 거기에 다 포함돼서 다 할 수도 있고 제가 일단 말씀드린 부분은 인솔자 경비 부분만 일단은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인솔을 하신다고 할 때 그 본인의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그 상품을 짜고 그러고 이제 모집을 하시나요? 저의 스케줄보다는 아무래도 고객님들이 많이 원하시는 기간
그리고 아무래도 명절이라든지 그리고 5월, 9월이 가장 많아요, 한국은. 그리고 한국인이 휴가를 낼 수 있는 맥시멈의 기간이 보통 7일이에요, 7, 8일. 네. 10일을 넘지 않아요. 그래서 월차, 연월차 다 끌어모아도 토요일 끼워놓고 해봐도 10일을 넘지 않아요. 아, 그래서 한국은 그렇게 장거리 막 15일 넘어가는 이런 부분이 크루즈는 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기항직 투어나 이제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 돌아다니는 거 이런 거에도 좀 동행을 해주시나요? 그리고 비용이 같이 나오나요? 이제 현지 가이드를 수배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저희 최근에 갔다 온 데가 이제 튀니지였는데 거기는 라굴레타라고 좀 특이한 아프리카예요. 동북쪽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유럽이랑 가까운 곳이어서 기항트로 갔는데 그런데 저희가 많이 아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현지 또 가이드를 해서 설명을 듣고 제가 이제 영어로 들으면 통역관처럼. 네네 맞습니다. 또 폼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이어가지고 이번에 갔을 때 정말 그분이 이탈리아 가이드인데 영어도 이제 하셔서 그분이 말씀하신 걸 이렇게 도시 통역으로 이제 진행을 했어요. 다음번에 갈 때는 이제 저 혼자 가도 충분히 폼페이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리고 그 유료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갔었을 때 간단한 여행 영어 하시면 좋은데 네. 혹시 여기도 같이 가달라고 하시는 그런 네네. 분들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네네. 왜냐하면 식사는 아주 프라이빗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들만의 가족 혹은 일행들끼리만의 식사를 원하세요. 이제 같이 저희랑 하시죠. 하시는 거는 정말 기분 좋게 하는 거고 나는 너가 당신이 필요해요라고 해서 한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네. 통역비를 따로 받는다거나 이거는 시간당 얼마 주시면 돼요. 막 이런 건 아니었다는. 그런 건 네. 아니고 같이 이제 기분 좋게 식사하는 경우는 있었고 그러면 간 김에 같이 제가 도와드리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또 많이들 또 생활적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많이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또 식사하거나 주문하거나 음료 주문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묻는 분도 앉아 계신 고객이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말을 하기 때문에 짧고 간단하게 단어 위주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별로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그리고 이런 그 인솔자가 사실 여러 종류의 인솔자가 있잖아요. 네. 근데 크루즈 인솔자는 네. 크루즈를 그 정말 많이 탄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많이 타보셨으면 네. 더 유리한 건 있어요. 왜냐하면 크루즈마다 새로운 배가 굉장히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지금도 뭐 세계에서 가장 큰 배라고는 했는 그 아이콘 오브 더 시즈 클래스가 지금 올해도 또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안 타보면 사실 모르잖아요. 그치만 그 급은 다 비슷하잖아요. 저도 물론 그 로열 캐리비안의 가장 큰 크루즈는 아직 타보지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많이 타보면 타볼수록 경험은 더 풍부해지고 그렇겠지만 저는 이제 한 16번 정도 탑승을 했고 종류별로는 한 5, 6 크루즈 종류를 타본 것 같아요. 많이 타보진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많이 타보면 가장 좋죠. 갈 배들이 계속 무한정 계속 나오니까 다 타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인솔해본 나라와 지역이 있을까요? 제가 동남아 쪽 많이 진행했던 것 같고요. 가장 이제 최근은 서부지 중에 동부지 중에 쪽이었고 가장 또 멀리는 북미 쪽 그리고 중남미 그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아직 유럽은 못 가봤습니다. 알래스카도 가고 싶습니다. 알래스카 좋죠. 네. 가까운 데로 자꾸 네. 가시려고 하는 게 멀리 가는 게 아무래도 부담스럽고 휴가가 잘 이렇게 길게 나오진 않다 보니까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요. 네, 그게 이제 한 그룹으로 되어야지 어느 정도 그분도 그치. 경비라든지 부담이 있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막 고객층은 주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죠? 가장 많이 가시는 젊으신 연배는 50대가 가장 젊으시고요. 그리고 60대, 50대가 가장 많으시고 제가 인솔해본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은 80세이셨어요. 근데 이 80세 분은 엄청 가기 전에 헬스를 엄청 열심히 하시고 근데 자기 관리를 엄청 잘해오셔서 제가 그 일정
중에 엄청 많은 칭찬을 드렸고 네. 다른 분들도 어르신 너무 멋지시다. 저희도 구순 아버지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네. 근데 오히려 젊으신 분들이 약세이신 분이 많아서 다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가시기 전에 미리 운동을 하시면 가장 좋긴 하고 본인 체력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상대하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 케어하는 부분에는 집중적인 케어가 필요해요. 다른 분들을 먼저 보내시고 제가 이제 이분들 걸음에 맞춰서 늦게 가야 되구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 가신 분들도 또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좀 기다려달라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래서 연배가 있으신 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손길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네. 되게 멋있게 영어를 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아닙니다. 이 인솔자 당연히 영어를 잘해야 될까요? 잘하면 훨씬 인솔하는데 편리합니다. 편리하죠. 네. 저는 많이 부족하신 분도 봤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열성적이고 열심히 이렇게 기기를 사용해서 하시는 분도 봤고 또 그렇지 않지만 또 중급 정도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굉장히 유창한 영어를 하시지만 아쉬운 분도 저는 봤어요. 영어를 잘하는 거랑 인설을 잘하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 능력은 또 따로 봐야 되는 맞아요. 그 고객의 어려움을 내일처럼 생각해주는 그런 마인드도 필요하고 그리고 영어도 잘하면 더 좋고 영어가 근데 메인 그 인솔자의 자격은 아니다. 하면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객실에 뭐 변기가 막혔어요. 그러면 못 하시는 분들은 혹은 고객님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냥 막혔다. 토일렛 block, stop 이렇게 해주는 분도 있지만 the toilet is blocked 이라고 그냥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 또 객실에 가서 하시거나 혹은 리셉션을 방문해서 네가 가서 한번 체크해 줄래까지 풀 센텐스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영어의 어떤 뭐 차별은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능숙함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냐. 이제 인솔자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어떤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언어가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의학 용어를 써야 되고 거기에 맞는 단어를 써야 되고 약 이름도 알아야 되고 병명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모른다? 그러면은 엄청 영어를 잘하다가도 하고 이제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벌써 당황스럽다. 네. 저는 이제 마지막에 항차에서 그분이 안 좋은 상황에 오셨어요. 배가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부산까지 못 갔어요. 제주도 근처에서 배를 띄우시고 고객님이 해경에 이송되는 그런 안 좋은 경우도 있었어요. 계획한 대로만 그냥 즐겁게 여행하면 좋은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도 정말 멀쩡히 기양지 투어에서 멀쩡히 앞을 걸어가다가 보도 블록에 걸려서 무릎도 깨지고 그러면 이제 정말 일이 커지는 거죠. 저요. 그러셨어요? 어머, 많이 안 다치셨어요? 저 여기 지금 흉터 있어요. 어머, 네, 진짜. 키 씻고 갔는데 그게 보도블록이 이렇게 돼 있는데 껴요 진짜. 진짜. 굽이 딱 들어갔는데 몰랐던 거예요. 어머. 저는 이제 뭐 아르바이트로 또 이제 크루즈에서 통역 업무도 이제 많이 했었는데 병원 업무를 이제 많이 맡았었어요. 네.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네. 그냥 가서 해주세요. 이제 해가지고 지정하셔가지고 이제 많이 갔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든든한 부분이 있으셔서 간호사도 뭐뭐 필요한지를 제가 미리 이제 딱딱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간호사가 저한테 요구하기 전에 제가 고객한테 미리 드시는 약 갖고 오세요. 그리고 무슨 약이에요. 이제 다 이렇게 정보를 캐치한 상태에서 간호사한테 1차로 이제 면접을 보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의사가 보거든요. 주사 받을 때도 다리 어떻게 힘 빼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걸 이제 간호사가 할 부분을 다 미리 해주니까 간호사가 나중에 엄청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너 미리 알아서 이렇게 해줘서 너무 수월했어. 라고 해주시니까. 그럼 왜냐면 시간을 또 세이브할 수 있잖아요. 그쵸. 급박한 상황일수록 빨리빨리 전달이 돼야 되니까. 안 그러면 왔다가 또 객실도 올라가야 돼. 그 넓은 데를. 약을 가지러 어디 있는지도 몰라. 네, 그래서 미리 그거를 오시기 전에 그거 다 챙겨서 오세요. 딱딱딱 해서 순차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인의 피가 역할을 한 것 같은데. 한국인의 문학성? 맞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크루즈가 있으신가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넘버원 크루즈가 서부지중이에요. 서부 중에? 네네.
지중해 쪽으로 가는 또 그리스 이쪽으로 로마. 그래서 이쪽 일단 먼저 가보시고 다른 쪽도 가보시면 좋고, 저는 개별적으로 제가 근무했던 곳에서 이제 일을 그만두고, 그때는 크루즈 여행은 아니고 남미 여행을 했었어요. 한 네. 15일 정도. 굉장히 땅도 넓고 육지에서 또 이동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네. 그래서 남미 쪽엔 또 빙하도 볼 수 있어요. 네. 네. 오. 그래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저희도 한 35개국 정도를 다녀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어느 곳이에요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것이 폭포였거든요. 엄청 큰 3대 폭포 중에 하나인데 네. 근데 그 폭포량도 어마무시하고 네. 그냥 이렇게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걸어서 들어가는 길도 좋았고, 제가 가보지 못한 남극이나 북극 쪽으로 곧 만날까? 가보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얘기 물어봐도 되는 건가요? 그 고객의 컴플레인은 어디까지 담당하시는지. 컴플레인은 인솔자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배에서는 이분들의 엄마는 나다. 좋아도 아파도 화나도 다 저한테 토로하시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셨어요? 일단은 공감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 이만큼 화났는데 그걸 네. 공감해 주면 너무너무 화나요, 정말. 저도 여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아, 그러셨구나, 그러게요, 저라도 화났을 것 같네요 라고 일단은 마음을 먼저 이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문제는 해결 가능하면 하면 되고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사실을 전달해 드리면 되고, 그러면 대안은 뭘까? 그래서 차츰차츰 풀어가시면 되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정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크루즈를 탔는데 제가 네. 유료 레스토랑 어디 가시면 좋다라고 네.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신 거예요. 그 크루즈 안에서 뭔가 이제 이용을 하면 제가 커미션이 나온다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마 그러지 마시고 제가 우리 피만 받아요. 정말 정말요. 다이렉트 연결해주고 맞아요. 저희는 그 저희 인솔비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없다. 네,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네. 그 크루즈는 항만비가 이제 항만 주차비라고 하죠. 근데 네, 드니까 네. 늦으면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 승객이 늦어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그런 일을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가 7시에 출발한다. 그럼 6시까지 오세요가 아니에요. 배에서 선사에서 정한 시간은 1시간 전인 6시까지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보다 1시간 더까지 그렇게 해야 안전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교통 때문에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선사에서 정한 6시로 맞아 떨어지니까 이렇게 제 시간대를 알려주면 안 돼. 항상 넉넉하게 잡으세요. 저요. 그러셨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짐이 정말 선 밖에 파손되어 있어요. 아니 제가 너무 한국 그 사회에 이게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그때 네. 유럽에서 네. 아무 생각 없이 네. 오빠랑 이제 그 기차 타고 이렇게 왔는데 기차가 안 움직인 거예요. 어떻게 네. 하지? 어떻게 하지? 이랬는데 네. 진짜 1분 전에 도착했어요. 어. 택시한테 막 늦으면 안 된다고 저기 크리스탈 이러면서 네네. 네, 너 진짜 1분 전에 도착했어. 근데 기다려준 게 엄청 다행이에요. 기다려줬어요. 왜냐면 마감을 일찍 치거든요. 네. 이렇게도 한 30분 전에 마감 친단 계속 전화 말이에요. 오더라고요. 문 다 올리고 네. 정말 네. 탑승을 안 시켜줘요. 다 왔는데도 안 시켜주는 경우도 우리 있어요. 일찍 온다고 그랬는데 그게 멈추니까 3시간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저희 나름 일찍 오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기차 갑자기 이렇게 딱 멈춰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진짜. 네, 근데 중간에 내려가지고 이제 택시 타고 네. 근데 그 택시 기사분 진짜 아니었으면 저희 버리고 왔어요. 일정 시간 안에 연락도 안 된다, 고객 연락도 안 된다, 전화도 안 받으신다. 저 있었어요, 한번 최근에. 네. 제가 겪었던 게 아니라 네. 저랑 아시는 분이 두 분 남자분인데 네. 그분이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로밍 해온 두 분 남자분 중에 로밍 해온 분한테 연락을 했는데 전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짐이 해킹돼서 네. 내려줬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시면 만약에 오고 있다는 건 확인된다. 네. 그러면 배는 출발해야 된다. 네. 그러면 출발해요 그냥. 아. 그리고 그분의 객실은 락킹이 돼요. 아, 네. 아무도 잊어버리지 못하게 네. 매니저의 급에 의해서 네. 시큐리티에 의해서 그분이 그 객실이 잠가버려요. 네. 아무도 못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 그분이 기차를 타고 네. 다행히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조인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부분이 시큐리티랑 같이 가서 부실하신 물건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셔라.
그래도 퇴원은 주네요. 네네. 시간을. 그러고 사인. 그리고 그분은 벌금을 내셨어요. 네? 일본 측의 요구에 의해서. 아, 네. 그래서 내지 않아도 될 금액을 냈어요. 어. 그래서 그런 일을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야, 우리 콘텐츠 많이 나오네. 그리고 이거 진짜 많죠. 어떤가요? 여권을 안 갔어. 그러면 네. 탈 수가 없어요. 그쵸? 네네. 아예 탑승 자체가 네. 안 돼요. 제가 제일 그때 황당했었던 게 이제 제 고객님들한테 시투어를 시키는데 그 여권이랑 신분증을 이땐 같이 갖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진짜 제가 고객님들한테 밤에까지 다 전화해가지고 다 준비시켰어요. 근데 내 걸 주고 왔다. 맞아요. 그래서 저 그때 진짜 고객님들한테 정말 공항에서 출발하실 때 네.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네. 여권은 새로 발급받았어요. 네. 근데 구여권을 갖고 오신 거예요. 아, 같이 네. 두시면 안 돼요. 네. 구여권 무조건 폐기 처분하거나 네. 해야 되는데 네. 같이 두면 헷갈려가지고 네. 새로운 신여권을 발급받아놓고 네. 구여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럼 못 타요. 그러면 이제 따로 이제 비행기를 해서 더 많은 돈이 들겠죠? 따로 날라오시거나 아니면 만약에 여권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또 이제 일이 커지는 거죠. 거기 기항지에서 또 가서 임시 여권 발급 받아서 네. 해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데 혹시 네. 그러면 이렇게 좀 약간 일정에 지장을 주거나 뭔가 이렇게 본인의 단독 행동을 하고 싶거나 막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미리 서류 같은 걸 받아놓지는 않나요? 어떤 부분 말씀을 기항지 안 가겠다 이런 아니 말씀? 출발 전에. 출발 전에 네, 인솔자분이 이제 좀 네네. 다른 분들한테 이런 선약은 안 받아두나요? 선약은 받지는 않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도 패키지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이 일정에 동행하겠다는 전제하에 계약을 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따라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만약에 단독 행동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나 안 좋다, 몸이 안 좋다 쉬실 수도 있는데 쉬시겠다 하시고 몰래 어디로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후에 일어난 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답을 받아주는 부분이 있어요. 호텔로 들여보낸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지진 않는다. 그 이후는 자율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네네. 아 그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이거는 저도 갖고 탄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정장이나 드레스를 자주 갖고 가다 보니까 저는 다리미를 갖고 다녔었는데 네. 근데 혼자 있었을 때 그냥 뺏겼어요. 네. 그리고 사요나라 나중에 화선할 때 보자 이러고 네. 보냈는데 이런 경우가 고객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세요? 세탁선 런드리 서비스를 맡기는 경우도 있고 저는 이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아예 이제 해주거든요. 네. 런드리에서 프레스까지 다 네. 해준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고데기라든지 뭐 열이 나는 기구는 갖고 오시면 안 돼요. 그런데 가져가시는 분들이 이제 워낙 작은 용량이 요즘 많다 보니까 네. 원래 성공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보가 다른 거예요. 네, 누구는 네. 갖고 가도 된다, 누구는 네, 안 된다. 안 돼요. 갔다 와. 규정은 안 돼요. 성공한 거는 그분의 운이에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거 안 하시는 게 가장 좋고 이건 흑불복이다. 일단 크루즈에서는 네. 다리미 안 갖고 맞아요. 가기로 그리고 이거 다리미도 안 갖고 가기로. 네네네. 아, 요거는 아까 몇 번 언급을 한 거긴 한데 응급질환이 발생했다. 갑자기 막 뇌졸중이 왔다. 뇌경색이 왔다. 네. 진짜 이런 경우가 우리 그때도 있었거든요. 같이 탔을 때. 그럼 그랬을 때 인솔자는 어떻게 하나요? 일단은 고객님한테 가시기 전에 그런 확답을 많이 받잖아요. 네. 지병이나 지병 그런 거 미리 있으신지 여쭤봐요. 네. 그리고 뭐 괜찮다고 하셔서 여행 오신 부분인데 또 어떤 분은 속이시는 분도 있어요. 아, 네. 그럼 여행 못 간다 할까봐 네. 말씀을 안 하시고 나중에 사실은 이러지 마시고. 한 달 전에 네. 나 수술했어 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쉬시러 오셨다 생각하세요. 여기 굉장히 크루즈 안에서도 공연도 많고 그냥 쉬는 것도 여행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도 동의하셨고 나갈 때 괜찮으세요. 나중에 인사하셨어요. 덕분에 잘 쉬다 간다고 말씀을 무사히 해주셨어요. 집에 가는 게 어때요? 네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은 그런 증상에 대해서는 꼭 알려주셔야 된다 미리. 네. 안 그러면 저희도 케어가 좀 어렵다.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암처럼 이런 중대한 질환을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안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고 여행을 포기하시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일정표 같은 것도 혹시 같이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실까요?
저는 이제 일정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나가는 그 이제 출발할 때 패키지 투어 같으면 네. 이제 일정표가 나가긴 해요. 아마 저한테 여쭤보는 게 그날 데일리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 선상신문이라고 크루즈에 타면은 그 선상신문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인이 많이 타시는 크루즈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 신문이 나와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코스타 같은 거. 네. 맞아요. 근데 이제 하지만 대부분은 영어 신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럽 분들이 많이 타시는 그런 크루즈에는 영어, 독어, 불어 이렇게 세 종류 정도로 네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신문 달라고 하면 어느 신문 줄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신문도 요즘은 개별적으로 객실로 전달하지 않는 추세를 가고 있어요. 환경적인 차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래서 모바일 앱으로 오시기 전에 각 선사의 앱을 다운받아서 그걸로 다 볼 수 있어요. 일정이 뭐가 있고. 근데 어르신들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거 하고 싶었어요. 네. 어르신들 굉장히 답답해하고 네. 힘들어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앱을 그 방법을 가르쳐 드려요. 크루즈 구글 번역이라고 해서 갖다 대면은 한국말로 바뀌는 거 있다. 네. 종이를 갖다 대면 이렇게 해서 보셔도 된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사실 어른들이 내가 볼만한 거를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찝어서 이거 오늘 굉장히 볼만하다. 여기로 한번 가보세요. 시간을 미리 알려드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인솔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작은 프린트가 있어요. 휴대용 그 프린트를 가져가서 네, 프린트해서 일정을 자기만의 신문을 만들어서 주시는 저처럼 네네 그러신 분도 계시고 네. 그리고 저는 어르신들이 카톡을 가장 편안해 하시니까 카톡 물론 비용은 발생이 돼요. 예를 들어 5분이 한 그룹이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분만 구매를 하시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전달을 이제 그러면 제가 그분들만 커뮤니케이션 통하면 그분들은 또 이때 같이 온 일행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게 가장 선호도 높으세요. 어른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아까 이제 그 이벤트 동선 짜는 방법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처음에 그걸 봤을 때는 뭘 해야 되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서 뭘 해야 되지? 뭐가 무료고 뭐가 유료고 얼마에 돈이 나가는 거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혹시 이런 것도 인솔자분들은 같이 타면 아까 이제 카톡 얘기하셨으니까 미리 뭔가 보내주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런 일정표를 항해 일정표 만드나?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뭐가 포함되고 뭐가 포함되지 않은지 가기 전에 설명을 다 해드리지만 어르신들이 그걸 다 기억 못해서 가서 똑같은 질문도 하세요. 근데 잊어버리신 분이 많기 때문에 대답을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도착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는 걸로. 와, 그러면 아예 크루즈를 타면은 내가 여행이 아니라 진짜 일하러 가는 거네요. 아니, 당연한 건데 지금 하시는 걸 들으니까 이거는 진짜 일하러 가는 게 맞구나. 그냥 잘 때 그냥 받아보는 그거 아니면 자기 시간은 거의 없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요즘엔 딱 자기 PR 시대잖아요. 그래서 혹시 뭐 고객님들한테 이게 사진 촬영이나 뭐 이런 것들 그거 요구를 하세요? 그럼요. 사진을 잘 찍어주는 것도 인솔자의 어떤 능력 같아요. 여기에서는 이 크루즈는 여기가 명당자리다. 그래도 요거는 나와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또 어떤 포즈를 하면 다들 너무 이제 밋밋하게 하시니까 좀 재밌는 포즈로 하면 그 당시에는 조금 창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고 한참 웃으세요. 너무 재밌다고 그렇게 할 걸.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정말 되게 존경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고객분을 위해서 막 이렇게 드레스도 몇 번씩 챙겨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가져가세요? 그러면 선생님 거는 없잖아요 했더니 제 짐은 줄인대요. 그래서 왜냐하면 드레스가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는 드레스를 가져가서 같이 이제 서로 나눠 입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드레스를 보통 저는 3-4벌 갖고 가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터져요. 맞아요. 근데 그걸 본인이 들고 가신다고 그러면 그분 열정 장난 아니신데. 진짜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 인솔자를 내가 고르는 기준은 경험이랑 영어는 일단 두 번째고 상황 대처 능력.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약간 인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고객을 보냈을 때 좀 잘 케어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막
너무 많은 범위에서까지 감당을 하라는 게 아니라 맞아요. 뭔가 이 사람들한테 그래도 내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좋은 사람과 다녀올 수 있었다 이런 걸 좀 원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얘기 들으니까 조금 확신이 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대표님이자 인솔자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은 가장 좋은 인솔은 앞서서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그 인솔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럼요? 그러면 뭐냐? 하실 수 있게끔 판을 깔아드리고 뒤에서 지켜보는 거라고 했어요. 엄마다! 맞아요. 그래서 그분이 100m 뒤에서 지켜보신다. 내가 있다. 아이를 시부를 보내고 미행하는 엄마가 그래서 다 하셔도 돼요. 무슨 일 있으면 저를 보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해결해 드릴게요. 인근에 있을게. 걱정하지 말고 즐기세요. 근데 제가 리드가 돼서 다 해드리면 네. 정말 유치원 학생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 해보세요. 이것도 해보고 설명을 다 해드리고 직접 해보세요.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 저를 보셔라. 저를 부르셔라. 저는 여기 있다. 그래서 100m 거리에서 항상 뒤에서 지키고 봐줄 수 있는 그런 인솔자가 가장 좋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바로 이제 네네. 연령층 높으신 분들이 네네네. 바라는 게 그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인솔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노력합니다. 저도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문화가 이제 가이드를 끼고 여행하는 게 일반적이었었다 보니까 네.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에 크루즈 항구가 많이 안 들어왔잖아요. 오픈이 된 게 없어서.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보 공유 같이 하고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은 이분이랑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그리고 특히 인솔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마인드도 되게 좋으시고 제가 인솔자분들하고 이렇게 다 같이 크루즈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저는 제 1순위 가치가 사람이랑 이게 소통을 이렇게 상냥하게 원활하게 되는가가 좀 1순위였어요. 그래서 인솔자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누가 나랑 이제 협력을 할 수 있을까? 나랑 결이 맞는 사람이 누구일까? 라고 했을 때 되게 추천드리고 싶은 분이었어요. 아, 그리고 보셨구나. 그거 다 보고 있죠. 사람들이 아, 서로 진짜요? 다 네. 어떤 사람일까? 왜냐면 이게 혼자 해서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특히나 크루즈 문화를 만드는 맞아요. 일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괜찮은 사람이랑 결이 맞는 사람이 좀 오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여행을 가서 이제 네. 다 같이 즐겨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네. 너무 소외되지 않은 부분이 계시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마 그래서 지혜님이 친해진 것 같아요. 같이 갔을 때 제가 막 이렇게 막 네. 챙겨드리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아마. 인상이 좋으셔가지고 네네. 저도 약간 사람 가리고 낯가리고 안 그렇게 생겼는데 그 되게 낯가려요. 아, 네. 저분은 되게 괜찮은 분이신 것 같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 중에서 제일 빛났어요. 아, 아니에요. 난 정말 좋았어요. 계속 막 민망하게 만들게. 근데 진심이야. 진짜 전 좋았어요. 아, 너무 감사히 좋게 봐주셔서 열심히 인솔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종종 감사합니다. 같이 해가지고 이 영상 올려볼게요.